다음부터는 좀 자료를 미리 좀 올린 다음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원래 이제 슬라이드로 작성한 게 아니고 그냥 아래 한글에서 지금 막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냥 누르는 거여서 조금 이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지금 사업계획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홈페이지 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고 혹시 좀 더 모자르거나 좀 보충된 내용이 있다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제 회사 이름이 에너지 어드바이저고요. 에너지 어드바이저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어떤 분들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기로 해서 오른쪽 위에 마우스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오른쪽 위에 그 프레젠테이션 보기 있죠? 아니요. 오른쪽 위에.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사회적 기업 좀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사회적 기업하면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이제 취약계층들을 이제 대상으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가 이렇게 낮은 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이 원래 이렇게 제품질이 떨어지고 직원 급여가 낮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 건데 일반 기업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일반 기업보다 더 직원들 복지나 급여가 높은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은 초기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이 의무는 이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3분의 2를 그 사회에 다시 투자하고 환원하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이제 독식형이잖아요. 이제 1등이 그냥 다 먹고 나머지 뭐 2등부터 10등까지는 이렇게 땅바닥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어떤 심화되는 이런 어떤 양극화에 좀 대안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꿈꾸는 게 저희가 꿈꾸는 희망입니다. 저희 그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쪽에 대고 하시는 분.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적 미션은 이제 에너지를 절약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그 지구 온난화에 방지하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화력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원료를 우리가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석 원료 수입을 줄이는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미션이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인공지능형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제가 그 제품 브랜드를 감이라고 좀 지었습니다. 이런 차단 콘센트 감 개발,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효율 LED 조명 등 이 제품 이제 브랜드는 제가 반디라고 지었는데 LED 조명 등 반디 개발을 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안전 방풍 카바가 좀 생소할 텐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제품 중에 이제 이런 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제 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 회사의 전략을 좀 세워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니만큼 내부 임직원 또는 이제 고객, 소비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를 공유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제품과 뭔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전략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소비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최대한 부여해서 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어떤 의무감 아니면 어떤 뭐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어떤 거시적인 어떤 이런 큰 어떤 뭐 이런 것들 말고 진짜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그리고 전기료가 절감되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런 제품들을 쓰자. 이럴 수 있는 마케팅 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어드바이저 회사의 비전은 첫 번째로는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특화라든지 뭐 찾아오는 길은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템 인공지능형 자동차당 콘센트 감에 대한 설명인데 대기 전력단을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전자제품 전원을 끄더라도 그 외부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소비가 되고 있는 전력이 있거든요. 이 전력이 이제 대부분 그 제품 소비 전력이 한 1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기하고 있는 전력을 대기 전력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이제 이런 대기 전력을 자동 차단해주는 콘센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무실에 있는 이런 콘센트들은 이제 일반 콘센트고요. 저거는 이제 노트북을 끄더라도 코드를 뽑기 전까지는 이제 대기 전력이 계속 소비되는 콘센트고요. 그 다음에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는 여기서는 우리가 노트북을 끄면은 코드를 뽑지 않더라도 대기 전력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콘센트고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은 기존에 이런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가 나와 있지만 이게 나중에 그 노트북을 다시 켜려면 콘센트 스위치를 다시 켜고 노트북을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편한 점이 좀 기존 제품에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는 노트북만 켜도 자동으로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는 그런 대기 전력 자동 인공지능형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제품 브랜드 감을 저희가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전력 차단이 필요한 전자제품들은 거의 모든 전자제품이 다 필요하고요. 뭐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제품, 예를 들면 뭐 냉장고는 이제 전력이 상시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냉장고, 뭐 기타 아주 그 드문 제품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모든 제품이 이 대기 전력 차단이 필요합니다. 또 대기 전력 차단 효과로는 이제 뭐 기존 전자제품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력이 한 11% 정도가 소비되고 있다고 이제 발표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냥 가정집 대비로 보면은 보통 한 달에 한 4, 5천 원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입형은 이제 기존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형태고요. 어답터는 이제 기존 건물에 이제 이런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통합형은 뭐 통신 단자라든지 인터넷 단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만든 제품이고, 플로어형은 이제 이런 건물에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까는 어떤 박스를 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실이나 이제 갤러리 같은 것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LED 조명 등 사업인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디라는 그 고효율 LED 조명 등 브랜드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에 그 이제 이런 개발한 제품에 대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기성 제품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주 미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LED 조명 등이 이제 전기료가 실제 많이 절약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백열등이나 할로겐 등에 비해서는 전기료가 거의 한 90% 정도가 거의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광등이나 산파장 등에 비해서는 한 50% 이상이 이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절약이 되는데요. 지금 이 형광등, 산파장 등에 비해서는 제품 수명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길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유지보수 비용 제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백열 등에 비해서는 거의 한 50배 이상 그 사용 수명이 길기 때문에 백열 등에 비해서는 거의 한 50배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많다는 것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빠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좀 자료를 좀 이걸 맞게 준비를 못해 와서 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에너지 절약 관련한 제품들을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의 어떤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우려스럽게 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 에너지 절약 시설을 좀 더 초기에 많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 중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에스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이제 초기에 이제 뭐 이런 LED 조명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뭐 냉난방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 절약 시설을 할 때 이제 해당 어떤 이제 공장이면 공장, 뭐 건물이면 건물 여기서 직접 초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시설비를 이제 그 정부가 에너지 합리화 자금에서 초기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기료가 절감되는 액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상환받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해당 기관에서는 공장이나 그런 건물, 뭐 빌딩 이런 소유주가 직접 부담을 하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지원 방식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서울시만 하고 있는 게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코 사업과 좀 유사하긴 한데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아파트나 단독주택까지도 이제 이렇게 좀 더 확대돼서 지원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 이제 지원 금액이 이제 에스코 사업은 이제 전체 비용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데 이제 이 서울시에서 하는 BRT 사업은 그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 이내에서 그 장기 저리로 이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